안녕하십니까, 김태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날 한국 분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에 대한 개별적인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은 앞으로 북한의 독재자를 제거한다고 해도 충성심으로 세뇌되고 똘똘 뭉친 120만이 넘는 북한군의 게릴라전에 의한 반발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좀 식상해 보이지만 사실상 북한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북한군 이제 한국이나 미국과 힘을 합쳐서 북한군을 수렵을 제거한다고 해도 북한 군대가 수령의 주위에 똘똘 뭉쳤는데 또 충성심으로 세뇌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문제입니다. 120만 하게 되면 대한민국보다 2배가 넘는 군대인데 참 무서운 존재들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어리석은 한국 사람들처럼 용양실조에 걸려서 비들거리는 북한 군대가 무슨 맥을 추겠나? 다 썩은 총창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북한군은 정신력으로 보나 강인한 민족성으로 보나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시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자도 말했지만 어떤 분들은 북한 사람들 먹지 못해서 키 작고 빼빼 마른 거 그건 무슨 맥을 추겠어 이러는데 씨름대회에 나갑니까? 군대가 씨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손에다가 AK 자동 소총에다 백발 장전해주고 총창 끼워주고 120만 군대 대한민국에 내리밀어 볼까요? 그때 가서도 저 빼빼 마르고 키 작은 군대한테 맞설 자가 있을지 한번 볼까요? 군대에 나가기 싫어서 외국에 도피하고 나가기 싫다고 무슨 선언하고 이런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똘똘 뭉친 저 북한 군대 아무리 빼빼 말랐어도 참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사실상 특히나 이제 10년 이상 잘 훈련된 특수요단들은 저희들은 북한군에 복무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유격전은 어떻게 하고 산악전은 어떻게 하고 신해전은 어떻게 하는 거 10년 동안 아무리 염소 끌고 다니면 배가 고파서 풀뜯게 먹이는 군대라고 해도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10년 13년 이상 훈련된 특수여단들은 참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지난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도로 거꾸로 밀려내려온 일사후퇴 때처럼 무서운 후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독재자와 함께 또 120만이 넘는 북한군을 한 명도 남김없이 모조리 잡아 죽일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상 죽이고 싶어도 못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무기가 땅속 몇백 메다까지 뚫고 참 무섭고 미심 나가고 대한민국 땅크 세계적 1위고 비행기 세계 1위라고 하지만 그런 거 다 저 우크라이나 전처럼 독일 전쟁 2차 대전처럼 허허벌판에서나 땅크 내밀고 비행기 띄워서 싸움하는 데이 한반도 전쟁 산악이 70% 80% 되는 이 산악지대에서 탱크는 어디다 쓰고 비행기는 어디다 씁니까? 솔직히 지난 6.25 때 미국이 북한의 공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렇게 수천만 톤의 폭탄을 갖다 쏟아 부었지만 이민군대 다 잡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 지금 살아나서 대한민국을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답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사실 저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군사가들은 지피지기가 백전불태의 기본이라고 아마 장담했던 모양입니다. 사실상 저 북한은
아주 두려운 존재들이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치원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의 명령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집단이며 따라서 현재의 북한군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자유국가인 대한민국과 달리 저 북한이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기도 하고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합니다. 큰 장점은 뭘까요? 김정은의 수뇌부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저들을 깰 수 없는 무서운 집단이라는 겁니다. 약점은 뭘까요? 수뇌부. 즉 김정은 수뇌부만 사라지면 저 120만 군대는 배터리 빠진 로봇과 같습니다. 딱 그 자리에 멎어선다 이겁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북한의 2200만의 국민과 120만의 인민군은 김정은의 명령이 없으면 한순간에 그 자리에 딱 굳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수뇌부와 노동당 수뇌부와 군 수뇌부만 정확히 초전박살을 낸다면 북한 땅 전체는 한순간에 그 자리에 딱 멎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실에 이지스함 몇 대 들어와서 한 400, 500기의 미사일만 북한에 발사하게 되면 다 박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답답하게들 그러지 마십시오. 미사일 10개도 안 쓰고 정확히만 계산해서 쏜다면 미사일 10개 안 쓰고도 얼마든지 북한을 깔고 앉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즉 수뇌부만 초전박살 딱 하면 나머지는 딱 그 자리에 굳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큰 노예들이 일하는 농장에 누군가가 침입해서 그 노예주와 그 부하들을 몽땅 잡아 죽였다면 일생 동안 노예주의 채찍과 명령에만 복종하던 노예들이 이미 죽은 자기 노예주를 위해서 쟁기를 들고 목숨을 들고 일어나서 싸우자고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노예들은 자기를 짐승처럼 부려먹던 노예주가 죽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그 이치와 똑같은 그런 이치가 북한 역시 노예국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제 타격으로 북한의 4단급, 여단급 지휘부 몇 개 살아남는다고 해도 최고 전원과 군 수뇌부가 사라진 판에 자기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 북한군 장교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군의 4단 군단들과 독립여단들에는 유사시 이제 최고사령부와 통신이 두절되거나 또 이제 통신이 도청될 것을 우려해서 전쟁만 일어나면 일체 통신 딱 끊고 군부대들이 단독으로 수행해야 할 전투명령서들이 각 군부대마다 이미 하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명령서도 군대가 지켜야 할 대상인 수령과 노동당 지도부가 살아서 존재해야 목숨을 걸고 집행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와 노동당 수뇌부가 없어졌는데도 죽은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겠다고 자기 병사들을 죽음의 게릴라전으로 내몰 장교와 싸울 병사는 북한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순간에도 북한의 국민들과 군인들은 누군가가 좀 들어와서 독재자와 악질적인 충성분자들을 제거해 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독재자와 당 지도부, 즉 잘못해서 선제 타격을 잘못해서 독재자와 당 지도부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북한의 2천만이 넘는 국민과 120만이 넘는 인민군을 굴복시킬 힘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쩔쩔매고 있는 러시아와는 비교도 안 될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70년 전에 대한민국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북한 국민들과
인민군의 단결의 중심인 최고사령부, 즉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살아서 건재했기 때문에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던 15개국의 유엔군들과 한국군이 할 수 없이 눈물을 뿌리면서 다시 퇴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민족 분열과 고통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중국 지원군이 합세했기 때문에 밀고 내려왔다고 반박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김일성이라는 그 존재가 없었다면 중국도 더 도와주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뿔뿔이 헤어졌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와줬던 겁니다. 그때도. 저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북한 경험자의 말을 좀 명심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부족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